그 공포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아시아의 남쪽, 좁고 험난한 바닷길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나라입니다. 매일같이 공장을 돌리고 수많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며 방대한 군사 무기들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석유를 외부에서 사들여야만 하죠.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약 70%가 바로 이 좁디 좁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만 중국 본토에 닿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핵심적인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해군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태평양 어딘가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 해군이 전함을 동원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는 순간 중국으로 향하던 거대한 유조선들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바다 위에 멈춰서게 됩니다. 단 몇 달, 아니 어쩌면 단 몇 주 만에 중국 내의 비축유는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전력을 생산하던 발전소가 멈추고 수출품을 찍어내던 거대한 공장 지대의 불이 꺼지며 최첨단 전투기와 전차들은 연료가 없어 한낱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적군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거대한 대륙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의 지도부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매일 밤 악몽처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 최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첨단 무기를 늘린다 한들 심장을 뛰게 할 에너지가 끊기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끊기면 경제 성장은 멈출 것이고 이는 곧 14억 인구의 거대한 불만과 내부 폭동, 결국엔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도화선이 됩니다. 그들에게 말라카 해협은 단순한 지리적 요충지가 아니라 언제든 자신들의 목을 조여올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사형수들의 올가미와 같습니다. 깊은 밤, 망망대해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거대한 배들이 있습니다. 자동 식별 장치를 모두 꺼버린 이 유령선들은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항로를 따라 어둠 속을 항해합니다. 평범한 밀수품을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철제 선박들의 배 안에는 끈적하고 검은 액체, 바로 석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계의 눈을 피해 미국의 촘촘한 감시망을 뚫고 이 검은 피를 실어 나르는 목적지는 단 한 곳. 세계 최대의 공장이자 거대한 제국, 중국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생각할 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경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을 떠올립니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초강대국이죠. 하지만 이 거대한 붉은 용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면 그 누구보다 깊고 뼈저린 공포증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이 제국의 명줄은 적국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압도하는 경제 대국이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쟁자가 통제하는 얇고 위태로운 바닷길 하나에 국가의 절대적인 생존을 구걸하고 있다는 이 기막힌 모순. 이것이 바로 화려하게 빛나는 베이징의 야경 뒤에 숨겨진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이 치명적인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숨통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중국은 필사적으로 안전한 생명줄을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방 세계 전체가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곳, 국제사회의 철저한 고립지대에서 마침내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라카의 올가미를 피하기 위해 베이징이 선택한 도피처, 그곳은 바로 모두가 저주하는 땅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이 지배하는 말라카 해협을 피하기 위해 중국이 선택한 유일한 돌파구는 역설적이게도 국제사회의 철저한 제재로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인 나라, 이란이었습니다. 서방 세계가 테러 지원국이라며
등을 돌리고 겹겹이 쌓인 경제 제재로 인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던 그 고립무원의 땅. 베이징은 바로 그곳에서 자신들의 생명줄을 이어줄 거대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하나의 협정이 체결됩니다. 중국과 이란이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무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어질 이 거대한 밀약의 규모는 약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5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만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중국은 이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이란의 낡고 부서진 도로를 새로 깔고 거대한 항구를 건설하며 최첨단 통신망을 비롯한 국가 기반 시설 전체를 새롭게 재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투자의 대가로 중국이 얻어내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란이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천연 가스입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받는 차원을 넘어 중국은 향후 25년간 이란산 원유를 국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제재로 굶어 죽어가는 이란에게 중국이 구세주처럼 거대한 자본을 수혈해주고 그 대가로 싼 값의 자원을 챙기는 전형적이고 거대한 무역 거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530조 원짜리 청사진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단순히 싼 석유를 얻겠다는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거래의 핵심, 베이징이 노린 가장 치명적인 한 수는 바로 결제 수단에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규칙은 바로 석유는 오직 미국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페트로달러 체제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죠. 그러나 중국은 이란과의 거래에서 달러를 철저히 배제해버렸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화폐인 위안화로 석유값을 치르거나 인프라 건설이라는 현물로 물물 교환을 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거대합니다. 중국은 단지 원료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달러 패권이 닿지 않는 거대한 금융 방어막, 즉 달러의 감시와 통제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지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것입니다. 설령 미국이 전 세계 은행망을 쥐고 흔들며 중국의 금융줄을 끊어버리려 시도하더라도 적어도 이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검은 피만큼은 미국의 통제 밖에서 중국의 심장으로 안전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만든 완벽한 우회로입니다. 경제 제재로 무너져가는 이란의 절박함과 에너지 안보의 딜레마에 빠져 생존의 위협을 느끼던 중국의 거대한 공포가 만나 만들어낸 사상 초유의 결합. 53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제국의 생존을 위해 치러야만 했던 막대한 방어 비용이자 생명보험금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이 이란의 척박한 땅에 스며드는 순간 두 나라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이 그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완벽한 거래였다고만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 복잡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조각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나라를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했던 진짜 이유는 석유라는 검은 액체 뒤에 숨어있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군사적, 전략적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냉혹한 세계를 이해할 때 종종 잊어버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는 상대방의 총구를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만큼 완벽한 방어막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이라는 위험천만한 국가와 5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동맹을 맺은 이면에는 그 어떤 최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 강력하고 교묘한 군사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초강대국의 발목을 중동의 모래늪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핵심 전략가들이 지난 10여 년간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동이라는 복잡하고 끝없는 수렁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오직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것. 이른바 아시아 회귀 전략입니다. 워싱턴의 눈에 세계의 진짜 위협은 이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태평양을 넘어 글로벌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들을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인근에 전진 배치하여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것. 그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은 매번 결정적인 순간마다 번번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란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고립된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레바논, 시리아, 예멘, 이라크에 이르기까지 주변 지역의 수많은 무장 세력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조종하며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이른바 거대한 저항의 축의 중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거나 홍해의 물류망을 마비시키고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워싱턴은 아시아로 향하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중동으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평양을 지켜야 할 미국의 거대한 항공모함들이 홍해와 지중해로 황급히 뱃머리를 돌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베이징이 가장 조용히 미소 짓는 순간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은 그야말로 완벽한 지정학적 피뢰침입니다. 미국의 분노와 막대한 군사적 압박이라는 무시무시한 벼락이 베이징으로 떨어지려 할 때마다 저 멀리 중동에 있는 이란이 그 벼락을 대신 맞아주는 거대한 안보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전처럼 친미 국가로 돌아가거나 중동에서 미국의 질서에 완전히 순응하는 평범한 국가로 전락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은 더 이상 페르시아만의 막대한 해군력과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중동의 안보 부담을 훌훌 털어버린 미군의 핵심 전력은 곧바로 뱃머리를 돌려 중국의 앞바다로 총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 지도부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군사적 압박이자 재앙을 의미합니다. 베이징의 심장부를 겨냥한 미국의 거대한 포위망이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란이 계속해서 철저한 반미 노선을 걷고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펜타곤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에너지를 무의미하게 소모시켜줄수록 지구 반대편의 중국은 아시아에서 조용히 자신의 해군력을 키우고 영토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과 전략적 공간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5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단순한 석유의 대가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냥개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던져준 피 묻은 고깃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강대국들의 차갑고 비정한 체스판 위에서 이란은 베이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최전선에 서서 총알을 받아내는 소모품이자 가장 귀중한 대리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지닌 지정학적 가치는 단순히 미국의 발목을 잡는 군사적 방패막이 역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를 조금만 더 넓게 펼쳐보면 이란이 자리 잡은 그 척박한 땅의 위치가 중국이 21세기를 통틀어 가장 간절하게 완성하고 싶어하는 거대한 꿈, 그 은밀한 야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지도를 완성하기 위한 다음 퍼즐 조각의 열쇠 역시 놀랍게도 이란의 영토 한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도를 넓게 펼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조망해 보십시오. 중국이 21세기를 걸고 추진하는 거대한 국가 생존 전략. 바로 1대1로, 즉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거대한 핏줄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치명적인 약점인 말라카 해협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육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거대한 철도망과 끝없이 이어지는 송유관을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에 건설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유럽 시장으로 향하는 새로운 대륙의 실크로드를 개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육상 실크로드가 아시아의 심장부를 넘어 중동의 풍부한 자원지대와 유럽의 거대한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병목 구간이 존재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정중앙에서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이어주는 육상의 교량, 바로 이란입니다. 과거 페르시아 제국 시절부터 동서양의 문물이 오가던 교역의 중심지였던 이란의 영토는 오늘날 중국의 패권 전략에서도 도저히 우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절박함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험준한 지형과 거대한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남쪽의 바다는 앞서 말했듯 미 해군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거친 땅을 통과하더라도 그 다음 중동의 심장부와 지중해로 진입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효율적인 육상 통로는 오직 이란의 영토를 관통하는 길뿐입니다. 만약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란이 서방의 편으로 넘어가 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수백조 원을 들여 중앙아시아 사막 위에 건설한 철도와 가스관은 목적지를 잃은 채 뚝 끊겨버리게 됩니다. 이란을 우회하려면 결국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들의 영토를 지나야만 하는데, 이는 미 해군의 바다를 피해 육상으로 피난처를 마련하려던 중국의 치밀한 계획이 육지에서조차 또다시 미국의 통제망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됨을 의미합니다. 즉,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국에게 이란은 수많은 협력 파트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1대1로 프로젝트가 반쪽짜리 실패로 전락하지 않고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제국의 동맥으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관문인 것입니다. 이란은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거대한 십자로 한가운데에 앉아 중국의 신실크로드를 완성시켜줄 핵심적인 심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척박한 영토가 열려 있어야만 중국의 상품을 실은 기차가 유럽으로 달려갈 수 있고, 중동의 에너지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베이징으로 안전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서는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유일한 생명줄이자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시선을 돌려줄 완벽한 피뢰침이며, 육상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동맥의 핵심 교차로 중국의 전략적 계산기 속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지정학적 가치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영순위입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이란이라는 국가는 자신들의 패권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이익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자연스럽고도 합리적인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토록 국가의 명운이 걸릴 만큼 이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돈, 5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은 지금쯤 이란 전역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어야 정상 아닐까요? 이란의 사막 위에는 하루가 다르게 중국 자본이 만들어낸 거대한 항구와 화려한 마천로, 최첨단 고속철도가 쉴 새 없이 건설되고 있어야만 앞뒤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풍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뜨겁고 끈끈한 동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납니다. 이 거대한 숫자의 이면에는 두 나라의 운명 공동체라는 수식어를
산산조각 낼 만큼 차갑고 잔인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이징의 은밀한 금고는 사실 이란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530조 원. 이 거대한 숫자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란이 마침내 구원의 밧줄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경제 제재로 숨이 넘어가던 이란의 메마른 대지 위에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단비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죠.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란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이하고도 서글픈 풍경이 펼쳐집니다. 약속했던 화려한 고속철도와 최첨단 항구, 거대한 통신망 건설의 첫 삽을 푸는 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금고에서 쏟아져 나와야 할 천문학적인 달러의 강물은 한 방울도 보이지 않고 한 방울도 버로사. 오히려 메마른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서 아른거리기만 할 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중국은 이란이 지정학적으로 완벽한 방패이자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이프라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관료들은 철저할 만큼 냉혹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제3자 제재입니다. 만약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나 국영 기업들이 이란에 섣불리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가 미국의 레이더에 포착된다면 그들 역시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게 됩니다. 아무리 이란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전 세계 무역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주도의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나는 것을 감수할 만큼 중국 스스로가 강하지 않다는 뼈아픈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독하게 교활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530조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와 영원한 형제 국가라는 수식어로 이란을 다독이면서 실제로는 철저히 시간만 끌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한없이 뒤로 미루고 눈먼 돈이 들어갈 위험한 사업은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대신 그들은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절박함을 무기 삼아 가장 잔인한 착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 이란산 원유를 세계 시장 가격보다 턱없이 싼 헐값에, 그것도 현금이 아닌 자국 화폐나 물물 교환 방식으로 싹쓸이 해가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로 돈줄이 말라버린 테헤란의 지도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불평등한 거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일의 국가 운영 자금이 필요하고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쉬운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이름표 뒤에 숨겨진 국제정치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맨얼굴입니다. 강대국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제나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힘의 논리,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냉혹한 이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이란의 구원자 역할을 자처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은 수렁에 빠진 이란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피를 가장 싼 값에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동맹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제국의 잔혹한 생존법. 이란 입장에서는 살기 위해 내민 손이 오히려 자신의 피를 말리는 거대한 거머리였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이징의 이러한 지독하게 영악하고 계산적인 줄타기가 마냥 안전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며 이란을 뼛속까지 쥐어짜는 이 차가운 계산법은 당장의 에너지 수급에는 달콤한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이는 동시에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인내심을 극도로 위험한 한계선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잔인한 착취를 견디지 못한 테헤란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지고 분노한 이란 민중이나
붕괴 직전의 경제가 결국 폭발해버린다면 과연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균열의 순간, 베이징이 그토록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오던 거대한 안보의 성벽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 그 끔찍한 악몽의 시나리오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중국의 가혹한 착취 속에서 이란 민중의 삶은 하루하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경제 제재와 헐값의 자원만 쓸어 담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구원의 손길은 내밀지 않는 중국의 차가운 외면 사이에서 이란은 서서히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오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민중의 분노가 거리의 불길처럼 번지고 철권 통치로 체제를 수호하던 강고한 벽에 미세하지만 뚜렷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광경. 이것은 결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테헤란의 거리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가장 끔찍하고 극적인 시나리오 하나를 반드시 가정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이 모든 대내외적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란의 현 체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내부로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한 군중이 독재의 상징들을 끌어내리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굳건한 반미 이슬람 정권이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는 그 혼돈의 순간 말입니다. 나아가 새롭게 들어선 민주정부나 과도 정권이 서방 세계와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선택하고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대한 변화. 자유세계의 누군가에게는 억압받던 민중이 마침내 자유를 되찾는 가슴 벅찬 해방의 드라마로 비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방의 드라마가 현실의 무대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제국,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얼어붙는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 체제의 붕괴가 가져올 지정학적 대지진의 가장 파괴적인 충격파는 테헤란의 시민들이 아니라 바로 베이징의 최고위 지도부, 밀실 회의실, 한가운데를 강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의 몰락은 단순한 한 국가의 내부 정권 교체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14억 인구의 명운을 걸고 수십 년에 걸쳐 피와 땀을 흘려 쌓아 올린 오직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구축했던 거대한 글로벌 방어막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신호탄을 의미합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맹수의 발목을 중동의 모래사장에 단단히 잡아두는 가장 튼튼하고 유용한 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덫이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반미를 외치며 중동 전역을 불안하게 만들던 불씨가 꺼지고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서방 세계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최소한 친서방 중립국으로 돌아서는 순간 중국은 자신을 지켜주던 가장 거대한 지정학적 방패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미국이 중동의 막대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낭비할 이유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는 곧 베이징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 즉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오직 아시아, 그리고 베이징만을 향해 똑바로 겨눠지게 됨을 뜻합니다. 우리는 앞서 중국이 왜 그토록 이란을 필요로 했는지 그 차갑고도 치밀한 생존의 계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너지를 수급하는 유일한 우회, 생명줄이자 1대1로의 육상 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교차로,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 시선을 분산시키는 완벽한 피뢰침. 그런데 이란의 체제가 무너지는 순간 중국을 지탱하던 이 세 가지 핵심 기둥이 동시에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란의 고립을 이용해 헐값에 석유를 빼앗아오며 이익을 챙겼다고 쾌재를 불렀을지 모르지만 이란이 서방의 통제권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달콤한 특권은 한순간에 맹독을 품은 성배로 돌변합니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지금껏 겉으로는
흔들림 없이 태어난 척했지만 내심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봐 매일 밤 노심초사해 왔을 것입니다. 이란의 붕괴는 곧 중국의 글로벌 전략 전체가 끔찍하게 마비되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의 하늘 아래 다시 미국의 성조기가 펄럭이고 서방의 거대 기업들이 이란의 영토로 몰려드는 그날, 베이징은 자신들의 에너지 방어망에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선고의 첫 번째 집행장은 다름 아닌 세계 지도의 아주 작은 바닷길 하나에서 날아들게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을 찾아보십시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에 불과한 이 비좁은 수로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절대적인 숨통이자 대동맥입니다. 지금까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굳건히 장악하고 있던 국가는 다름 아닌 서방 세계와 철저히 각을 세우고 있던 이란이었습니다. 미국과 앙숙인 이란이 이 해협의 한쪽 문을 단단히 쥐고 있었기에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많은 유령선들을 보내 값싼 석유를 안전하게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를 우회하여 오직 자신들의 위안화로 결제하며 미국의 글로벌 금융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었던 베이징만의 은밀하고도 든든한 뒷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란의 강경한 이슬람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정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이 해협의 지정학적 지형도는 중국에게 가장 끔찍한 방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미 해협의 남쪽 해안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미국의 오랜 중동 맹방들이 확고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보루였던 북쪽의 이란마저 서방의 품에 안긴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완벽한 미국의 호수로 변모하게 됩니다. 양쪽 해안선 모두에 미 해군의 최신형 레이더와 군사 기지가 들어서고 바다 위를 지나는 모든 대형 유조선들은 펜타곤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심장으로 향하던 은밀한 검은 피의 거대한 공급선이 가장 근원적인 출발지에서부터 완벽하게 차단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가장 소름 끼치고 역설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자리 잡은 거대한 영토와 세계 최대의 인구, 그리고 막강한 최첨단 군사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 중국이 사실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아주 좁은 바닷길 하나에 국가의 완전한 생사 여탈권을 통째로 쥐어주고 있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말라카 해협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며 이란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했지만 정작 이란이 무너지면 석유가 출발하는 호르무즈 해협 그 자체가 고스란히 적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석유를 조금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1차원적인 경제적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를 피해 위안화로 석유를 사들이려던, 나아가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던 중국의 거대한 금융 독립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림을 뜻합니다. 이제 중국은 다시 굴욕적으로 미국의 스위프트 금융 결제망에 머리를 조아리고 빳빳한 달러를 내밀어야만 국가를 지탱할 에너지를 간신히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사들이는 석유의 매 방울방울이 워싱턴의 철저한 감시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언제든 제재의 칼날을 맞을 수 있는 절대적인 통제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만약 훗날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굳이 멀고 복잡한 말라카 해협까지 함대를 전진 배치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그저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조용히 걸어 잠그고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운반선의 출항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올가미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단단하게 베이징의 숨통을 파참해는 끔찍하고도 완벽한 포위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자원을 쏟아부어 구축해 놓은 에너지 방어선이 하루아침에 적의 손에 넘어가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로 돌아왔을 때 베이징의 지도부가 느낄 질식할 듯한 공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석유 공급이 끊기는 것이 국가의 피가 말라 죽어가는 치명적인 출혈이라면 이란이라는 거대한 방어막의 붕괴는 중국의 안보 방패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훨씬 더 파괴적인 재앙의 서막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실이라는 끔찍한 악몽은 단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넓게 펼쳐 전 지구적인 군사 배치의 판도를 들여다보면 이란 체제의 붕괴가 불러올 진정한 군사적 재앙의 실체가 그 차가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동이라는 거대한 모래늪에 발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끝없는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반미 국가와 그들이 배후에서 후원하는 수많은 무장 세력들을 억제하기 위해 펜타곤은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과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들을 페르시아만 주변에 상시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온전히 태평양에 집중하고 싶어도 번번이 중동으로 회군해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란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란이 친서방 국가로 돌아서거나 중동에서 완전히 힘을 잃고 붕괴한다면 과연 어떤 지정학적 나비 효과가 벌어질까요? 미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위협하던 중동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 미국 국방부 펜타곤은 마침내 그토록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전략적 수건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중동의 척박한 사막과 불안한 바다에 묶여있던 미군의 막강한 핵심 전력을 모조리 빼내어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총집결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타깃은 다름 아닌 태평양 너머에서 노골적으로 패권을 팽창시키고 있는 붉은 제국,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시선이 중동과 유럽,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분산되어 있는 틈을 타 조용하지만 공격적으로 자신의 해양 영토를 넓히고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라는 가장 확실한 지정학적 필요침이 사라져버리면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은 그야말로 180도 뒤바뀝니다. 중동에서 억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전단들과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비행대, 그리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막강한 해병대 전력이 전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물밀듯이 몰려들게 됩니다. 북쪽의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을 거쳐 대만과 저 멀리 남쪽의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미국의 거대한 군사적 포위망이 그 어떤 빈틈이나 사각지대도 없이 완벽하고도 촘촘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묘하고도 놀라운 역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베이징 앞바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 아슬아슬한 군사적 안전과 거침없는 팽창의 공간이 사실은 그들의 막강해진 자체 군사력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것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테헤란의 집권자들이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얼마나 거칠고 위험하게 대립해주느냐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중국의 앞마당을 안전하게 지켜주던 진정한 전략적 파수꾼은 남중국해를 위협적으로 순찰하는 중국의 최신형 구축함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지며 으르렁거리던 이란이었던 셈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을 대신해 거센 비바람과 서방의 총알을 막아주던 가장 든든하고 거대한 방패가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베이징은 태평양 전체를 완벽하게 장악한 세계 최강의 미 해군 전력과 아무런 전략적 완충지대 없이 벼랑 끝에서 맨몸으로 정면 충돌해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이란이라는 가장 중요한 방어용 체스말이 쓰러지는 순간 베이징을 향한 숨막히는 전방위적 압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 됩니다. 대륙을 지키던 체스판의 모든 말들이 잇따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군사적 포위망이 완전히 닫혔을 때 베이징이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결말은 단순한 경제 위기나 외교적 고립 따위의 단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파멸적이고 참혹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략적 붕괴가 하나의 시점으로 수렴되는 가장 끔찍하고도 결정적인 악몽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차례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대만 해협에서 결국 피할 수 없는 무력 충돌이 터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태평양의 파도는 거칠어지고 세계의 이목은 일제히 아시아로 쏠립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가장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바로 중국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이자 생명줄이었던 이란이 이미 붕괴하여 서방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서막이 오르자마자 중동의 부담을 완전히 털어내고 아시아로 총집결한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이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은 중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중국으로 향하는 모든 바닷길의 입구를 굳게 걸어 잠글 것입니다. 말라카 해협을 틀어막고 이란이 사라져 온전히 미국의 호수가 되어버린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봉쇄합니다. 하늘을 뒤덮는 폭격 대신 거대한 대륙의 숨통을 조용히 끊어버리는 가장 우아하고도 잔인한 포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육상 실크로드의 송유관 역시 이란이라는 심장부가 끊어지면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베이징으로 보내지 못하고 메말라 버립니다. 이제 중국 대륙 내부에서 벌어질 일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전쟁 초기 중국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간 벼려온 막강한 최첨단 무기들을 자랑스럽게 전선으로 쏟아낼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스텔스 전투기들, 바다를 덮는 거대한 군함들, 그리고 땅을 울리는 수천 대의 전차들이 불을 뿜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집어삼킵니다. 아무리 거대한 전략 비축류를 땅속 깊은 곳에 쌓아두었다 한들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그 거대한 전쟁 기계를 돌리다 보면 불과 몇 달, 길어야 반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선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갑니다. 포탄을 찍어내야 할 거대한 군수 공장들은 전력이 끊겨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기고 맙니다. 바다를 호령해야 할 최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은 연료가 바닥나 항구에 꼼짝없이 묶인 채 적들의 거대한 표적지로 전락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전투기들은 활주로에 차갑게 식어 있고 전선을 돌파해야 할 육중한 전차들은 기름 한 방울이 없어 평원 한가운데에 버려진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이 경고하는 진정한 의미의 붕괴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화려한 폭격이나 압도적인 화력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기를 움직일 단 한 방울의 연료를 구하지 못해 스스로 피가 말라 죽어가는 끔찍한 마비 상태에 빠져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첨단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막아낼 수 없는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사형 선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만든 군사 대국이 텅 빈 연료통 앞에서 허망하게 무릎을 꿇는 이 차가운 현실은 현대전에서 에너지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어떻게 허공으로 흩어지는지를 가장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들은 밀실의 차가운 테이블에 앉아 이 소름 끼치는 멸망의 시나리오를 수없이 반복해서 시뮬레이션해 보았을 것입니다.
대륙의 심장을 멈추게 할 이 치명적인 마비를 막기 위해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란이 쓰러지는 날, 제국의 거대한 전쟁 기계도 함께 멈춰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 세계가 손가락질을 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 할지라도 결단코 테헤란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따라온 중국과 이란의 거대한 밀월 관계는 겉으로 포장된 화려한 동맹의 선언문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갑고 비정한 민낯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베이징과 테헤란을 연결하는 5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은 결코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이나 공동의 번영을 위해 건설된 평화의 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흔들려는 거대한 제국과 무자비한 제재 속에서 하루하루 숨을 헐떡이며 살아남아야만 하는 고립된 국가가 절망의 벼랑 끝에서 서로의 목줄을 쥐고 맺은 처절한 생존의 계약서일 뿐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아킬레스건인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이란이라는 지정학적 방패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이란은 당장 내일의 국가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던져주는 동아줄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존을 위한 결합은 끊임없는 의심과 기만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중국의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란 정권이 붕괴하여 서방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스스로의 힘으로 강력하게 일어서는 것 역시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하고 중동의 강력한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면 더 이상 지금처럼 헐값에 자신의 피 같은 에너지를 바치며 베이징의 입맛대로 움직여주는 순종적인 장기말 역할을 고분고분하게 수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란이 딱 죽지 않을 만큼의 산소만을 교묘하게 공급하며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구의 상태로 묶어두려 합니다. 동맹의 빛나는 번영이 아니라 파트너의 영원한 결핍과 굶주림을 담보로 유지되는 이 기형적인 관계. 이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서로의 품에 안고 밤을 지새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그 53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표는 이란의 척박한 땅을 옥토로 바꾸기 위한 찬란한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며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붉은 제국이 사실은 좁은 해협 하나와 적국의 포위망 앞에서 얼마나 깊은 공포와 생존의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값비싼 영수증입니다. 베이징의 최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 부서지기 쉬운 에너지 안보의 민낯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해 중동의 가장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불씨를 향해 막대한 인질의 몸값을 조용히 지불한 셈입니다. 강대국의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이보다 더 차갑고 냉혹하게 증명하는 사례는 현대 지정학의 역사상 흔치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다시 불타오르는 중동의 사막과 아슬아슬한 군사적 긴장이 흐르는 아시아의 바다로 향합니다. 지도의 국경선 너머로 거대한 제국들의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는 핏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고 어느 한 곳의 아주 작은 파열음이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붕괴를 끌어내는 참으로 위태로운 시대입니다. 베이징과 테헤란을 아슬아슬하게 연결하고 있는 저 무거운 생존의 동아줄은 과연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머지않은 미래, 중동의 지정학적 지진이 가장 맹렬하게 요동치고 미중 패권 전쟁의 폭풍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 운명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 거친 밧줄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를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줄 마지막 구명조끼가 될까요? 아니면 칠흑 같은 심해의 바닥을 향해 두 나라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가장 무거운 쇳덩어리가 될까요?
세계의 운명을 쥔 이 거대한 모순의 끝은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